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각각 구하시오.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1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2번 알파 더하기 베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3분의 10입니다.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따라서 1이네요. 3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죠. 3번은 식의 변형을 좀 해야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따라서 4 플러스 8이므로 12입니다. 4번 통분해야 되죠. 알파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우리 옆에 구해놨죠. 12 따라서 마이너스 3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다음 한 근을 구하라. 자, 켤레근이죠.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 루트 2입니다. 2번 a가 두 근의 합인 부분이죠. 따라서 1뿔 루트 2 더하기 1마 루트 2는 마이너스 a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a는 2,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b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되죠. 1뿔 루트 2, 1마 루트 2 두 근의 곱은 b가 되는 거니까 b는 1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1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켤레근 1마 i죠. a의 값 두 근의 합인 부분이니까 1뿔 i 더하기 1마 i는 마이너스 a 따라서 마이너스 a는 2고요.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b는 두 근의 곱이죠.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는 b가 되고요. b는 1 플러스 1 따라서 2가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자, 먼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야겠죠.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5입니다.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보면 근을 대입해서 식을 변형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먼저 x에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는 0,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1 마이너스 5가 하나 만들어지죠. 두 번째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
0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5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4 곱 마이너스 4이므로 16입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자, 우선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더하기 1은 0이죠. 각 항에 알파로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5 더하기 알파분의 1은 0이 되네요. 즉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5입니다. 두 번째,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5 베타 플러스 1은 0. 베타로 나누면 베타 마이너스 5 플러스 베타분의 1은 0.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은 5가 되죠.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해보면, 먼저 동류항인, 동령은 아니지만 2로 묶으면 2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로 정리가 되고요. 구한 식의 값들을 대입하면 2 곱하기 5 더하기 5 형태가 되네. 즉 10 더하기 5니까 15입니다. 답은 3번.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자, x가 알파니까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3이 0. 식 변형하면 알파 제곱은 2 알파 마이너스 3이죠. 주어진 식은 알파 4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3 알파니까 알파 제곱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알파 더하기 3 알파예요. 따라서 양변에 제곱을 하면 알파 4제곱은 2 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9가 되죠. 대입하면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더하기 9고요. 다음 필요한 게 알파 세제곱이죠. 또 알파를 각각 곱하면 알파 세제곱은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입니다. 또 대입하면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3 알파 형태가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6 알파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더하기 9로 간단해지고 6으로 묶으면 6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9.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니까 또 한번 식을 변형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는 마이너스 3이죠. 즉 6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9가 되고 마이너스 6, 3, 18 더하기 9니까 마이너스 9라는 값을 구할 수 있네요. 답은 마이너스 9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라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자, x 대신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가 되죠. 이걸 주어진 식에 더보면 알파 더하기 5분의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 플러스 2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 플러스 2알파.
정리를 좀 하면 알파 더하기 5 알파 더하기 5 알파 더하기 5분의 알파 더하기 5 따라서 1 더하기 1 되니까 2가 되네요. 답은 4번. 다음 2차 방정식의 항근을 알파라고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x 대신에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3이죠. 주어진 식을 통분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곱셈공 3번 되는 거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다음은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3이 되죠. 정리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7 되고요. 우리가 위에서 구한 알파 제곱을 넣어주면 알파 더하기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3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7 역시 정리하면 분모는 1 되고 2 알파 더하기 6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7 되네요.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답은 2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x 대신에 알파, 베타 집어넣어서 식을 변형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알파 집어넣으면 2 알파 제곱 더하기 6 알파 마이너스 9는 0 2로 묶으면 2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는 9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는 2분의 9고요. 베타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2 베타 제곱 플러스 6 베타 마이너스 9는 0 2 베타 제곱 플러스 3 베타는 9 베타 제곱 더하기 3 베타는 2분의 9예요.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4 알파 제곱 더하기 2 베타 제곱 더하기 12 알파 더하기 6 베타 알파끼리 모아보면 4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2 베타 제곱 더하기 3 베타 형태가 되죠. 우리가 위에서 구했죠. 따라서 4곱 2분의 9 더하기 2곱 2분의 9이므로 약분하면 9이 18 더하기 9 따라서 2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두분의 곱은 4죠. 주어진 식을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형태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 더 구해야 될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값이네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고요. 따라서 3, 3은 9 마이너스 8이므로 1입니다. 이제 식에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꼴 되죠. 4분의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답은 2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야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네요. 자, 전개하면 1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4 알파 베타.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알파 베타. 대입하면 되죠. 1 마이너스 4 플러스 2 따라서 마이너스 1이네요. 답은 1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1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 마이너스죠. 따라서 식 변형 들어가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형태고요. 따라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차를 구해내야 돼요. 자, 두근의 차는 식 변형을 통해 구하면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대입하면 3, 3은 9 마이너스 2니까 7이고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뿔마 루트 7입니다. 이때 문제 조건에서 알파가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오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7입니다. 이제 다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3 곱 루트 7이고 따라서 3 루트 7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요. 알파 베타는 1입니다. 주어진 식을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죠. 변형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꼴. 대입하면 1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4 형태. 따라서 4를 3번 곱하면 64 마이너스 12이므로 52가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요. 알파 베타는 1입니다. 주어진 식을 전개하면 알파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플러스 베타가 되죠.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인 거고요. 대입하면 5 마이너스 2가 되므로 3입니다. 답은 1번. 다음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먼저 방정식을 정리해야죠. x제곱 마이너스 6x는 뿔마 7인 거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6x는 7인 경우와 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7인 경우죠.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0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입니다. 이때 여기 있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걸 감마 델타라고 합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 7입니다. 다음 감마 더하기 델타는 6이고요. 감마 델타는 7이 되죠. 이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하면 두 개씩 묶어서 통분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 감마 더하기 델타 형태가 됩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7분의 6 더하기 7분의 6이 되죠. 따라서 0이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은 각각 x에 알파, 베타를 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6은 0이죠.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더하기 6도 0입니다. 즉 알파 제곱은 2 알파 마이너스 6 베타 제곱은 2 베타 마이너스 6이고요. 이걸 식에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6 플러스 3 알파 1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6 플러스 3 베타가 되고,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7 베타 더하기 7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7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77에 49가 되네요. 이때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6이므로 대입하면 6 더하기 7이 14 더하기 49가 됩니다. 20 더하기 49이므로 69가 되네. 답은 5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x 대신에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1은 0 알파 제곱은 3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1이죠.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1은 0 베타 제곱은 3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구한 식을 우리가 풀어야 될 식에 대입하면 3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5 알파 더하기 3 베타 마이너스 1 더하기 5 베타 더하기 2 정리하면 8알파 플러스 1 8 베타 플러스 1 전개하면 88에 64 알파 베타 더하기 8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형태가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입니다. 대입하면 64 더하기 38에 24 더하기 1 형태 88 더하기 1이니까 89가 되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자, x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3이죠. 모든 항에 알파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와 같습니다. 이걸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죠. 두 번째, x 대신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 베타 제곱은 베타 플러스 3 각 항에 베타를 곱하면 베타 세제곱은 베타 제곱 더하기 3 베타
역시 베타 세제곱에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더하기 3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형태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 2 알파 마이너스 1 2 베타 마이너스 1 형태가 되네요. 이걸 전개하면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므로 마이너스 14 더하기 1, 즉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자 역시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은 0 알파 제곱은 3 알파 플러스 1 알파 세제곱은 3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형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구할 식에 집어넣어 보면 3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4 베타 정리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4 베타 형태가 되네요. 다시 알파 제곱을 바꿔주면 3 알파 더하기 1 알파 알파 베타 더하기 4 베타 정리하면 4 알파 더하기 1 알파 베타 더하기 4 베타 이때 알파 베타의 개수가 같으니까 4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더하기 1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필요한 식을 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할 수 있게 됐죠. 4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따라서 12가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자 우선 알파 베타를 x 대신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 마이너스 3은 0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는 3이 되네요. 베타도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더하기 4 베타 마이너스 3은 0 베타 더하기 4 베타는 3입니다. 자 주어진 식에 넣어주면 3 마이너스 4분의 6 베타 3 마이너스 4분의 6 알파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6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6 알파 따라서 마이너스 6 베타 마이너스 6 알파가 되죠.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형태 두 근의 합이 필요하네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이므로 마6 곱하기 마4 따라서 24가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PQ라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시오. 자, 전개해 봅시다.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그러면 P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P 플러스 알파 베타
q 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q 플러스 알파 베타. 이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 알파 베타는 1입니다. 넣으면 p 제곱 마이너스 5 p 플러스 1 q 제곱 마이너스 5 q 플러스 1. 이때 두 번째 2차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pq를 집어넣으면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3은 0, p제곱은 2p 마이너스 3이죠. q제곱 마이너스 2q 플러스 3은 0, q제곱은 2q 마이너스 3입니다. 대입하면 2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p 플러스 1 2q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q 플러스 1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2 전개하면 3, 3은 9 pq 플러스 3, 2, 6 p 플러스 3, 2, 6 q 플러스 4 9 pq 더하기 6 p 더하기 q 플러스 4형태. 역시 근과 계수 관계에서 p 더하기 q는 2 pq는 3입니다. 대입하면 9, 3, 27 6이 12 플러스 4이므로 39 더하기 4이니까 42가 되네요. 43이 되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일 때 복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한번 써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베타는 2네요. 자, 기억해 보겠게요. 동류항이 8이니까, 개수가 같으니까 8,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얘는 8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형태가 되죠. 대입을 하면 8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 2 곱 마이너스 2분의 3 8 마이너스 8분의 27 3, 3은 9 전개하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9, 8에 72 계산하면 5 6 0 4 45 맞네요. 두 번째 니은, 자,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4는 0 2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더하기 4는 0이죠.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마이너스 4고요 2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는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니은을 좀 정리를 해보면 2를 묶으면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5 2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더하기 5 형태가 되죠. 구한 식을 넣으면 2 곱 마이너스 4 더하기 5 2 곱 마이너스 4 더하기 5 형태
마이너스 8 더하기 5 마이너스 8 더하기 5 따라서 마이너스 3 곱 마이너스 3 3, 3은 9 맞네요. 자, 다음 디귿 전개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베타 x 마이너스 2 알파 x 플러스 4 알파 베타는 7x. 좀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7x는 0.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죠. 집어넣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 마이너스 2분의 3 x 더하기 4 곱 2 마이너스 7x는 0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마 7x는 0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이 되네. 우리는 두 근의 합을 구할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4입니다. 맞네요. 따라서 옳은 건 기역, 니은, 디귿 모두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라 하자. 다음 다항식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값은 자, 우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주어진 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x에 알파를 집어넣는 거죠. px에다가 따라서 베타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알파 px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위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형태가 됩니다. 여기 전개해야겠죠. 따라서 2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리고 동료한끼리 묶어주면요 2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6 알파 베타가 됩니다. 자,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2 곱 마이너스 1 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곱 마이너스 1 형태 따라서 2 더하기 6 8입니다. 답은 4번. 다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자,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더하기 3 알파 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 알파죠. 베타도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플러스 2 베타 더하기 3은 0 베타 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 베타입니다. 자, 이걸 주어진 식에 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 알파죠.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3 알파분의 1 더하기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 베타 더하기 3 베타 분의 1 따라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입니다.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형태가 되고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3입니다.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상수 k 값은, 자,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5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k입니다. 우리 주어진 식을 통분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죠. 자, 대입하면 2분의 k분의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5가 4입니다. 따라서 약분할 건 약분하고 k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는 4죠. 양변을 k로 나누면 k로 곱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는 4k. 이항하면 5k는 마이너스 5,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는 k 플러스 3이고요. 알파 베타는 3k 마이너스 1입니다. 주어진 식을 변형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입니다. 따라서 12는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3k 마이너스 1이죠.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6k 플러스 2는 k제곱 플러스 11. 이항하면 k제곱은 1이고요. k는 뿔마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죠. 즉 k는 1입니다.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정수 k 값을 구하시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k, 알파 베타 값은 k제곱 마이너스 2k입니다. 자,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우리 변형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대입하면 13은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4 k 제곱 마이너스 2k 형태가 되겠네요. 따라서 9k 제곱 마이너스 4 k 제곱 플러스 8k 정리하면 5k 제곱 플러스 8k. 이항하면 5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13은 0. 자, 인수분해가 가능해 보이죠? 5일 13과 1, 5일은 5, 여기는 13. 합했을 때 플러스 8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5k 플러스 13과 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k는 마이너스 5분의 13과 k는 1이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k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1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둑은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일 때 상수 K 값은,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K-1이고요. 알파 베타는 2K-2입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5는 2K-1 제곱 마이너스 2K-2 형태가 되고요. 전개하면 5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정리하면 형태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 할 수 있죠. 4K를 묶으면 4K K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K는 0이거나 K는 2입니다. 자, 이때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이 부분이 두 근의 합 부분이죠. 따라서 K가 0이라면 2K 2 곱하기죠. 2 곱하기 0 마이너스 2는 음수고요. K가 2라면 2 곱하기 2 마이너스 2이므로 4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양수이기 때문에 K는 2만 해당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둑은 알파, 베타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B에 대해서 식의 값을 구하라. 자, 우선 두근의 합은 A고요. 두근의 곱 B죠. 주어진 조건을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B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두 번째 9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은 7 대입하면 9B 마이너스 3A는 6이 됩니다. 3으로 약분하면 3B 마이너스 A는 2죠. 연립방정 가능하죠. B마 2A는 마이너스 6 3B 마이너스 A는 2입니다. A의 개수를 같게 하면 B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 6B 마이너스 2A는 4 빼면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10 B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입하면 6 마이너스 A는 2고요. A는 4가 되네요. 이제 우리가 구할 C의 값 A, B 값은 4곱 2이므로 8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둑은 알파, 베타에 대해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은, 자, 우선 두근의 합은 2분의 1이죠. 두근의 곱은 2분의 절대값 K-1입니다. 주어진 식을 알파, 베타로 묶으면 그리고 대입을 하죠. 따라서 4분의 양변 4 곱하면 K-1의 절대값은 8이다. K-1은
뿔마 8이죠. 따라서 k-1은 8이거나 k-1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따라서 k는 9이거나 k는 마이너스 7이죠. 모든 정수 k 값의 합이니까 9 마이너스 7, 2.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둑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 식의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고요. 알파, 베타는 a입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제곱합시다.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10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0이 되죠.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는 100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88에 64 마이너스 2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절대값 a는 100이 되네요. 양변을 먼저 2로 나누면 32 마이너스 a 플러스 절대값 a는 50. 이 항에서 정리하면 절대값 a 마이너스 a는 18이 되네요. 이때 절대값 안에 있는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따라서 절대값이 벗겨지니까 a-a는 18이 되는데 성립할 수가 없죠. a가 음수라면 절대값 벗겨냈을 때 마이너스 a로 나오고 마이너스 a는 18이므로 마이너스 2a는 18, a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하는 식을 계산해 봐야겠죠.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9였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므로 마이너스 17 더하기 1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다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합니다. 이때 상수 k의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k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대입하면 8은 4 마이너스 2k 형태가 되네요. 정리하면 2k는 마이너스 4, k는 마이너스 2입니다. 답은 4번.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양수 a의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주어진 식을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6. 좀 더 식을 변형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 양변을 알파 베타로 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이항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는 0이 되네요. 자,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16 0 a제곱은 16이고 a는 뿔마 4가 되겠네요. 이때 우린 양수 a 값을 구할 거니까 a는 4입니다. 답은 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k는 0 알파 제곱은 3 알파 마이너스 k 역시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k는 0 베타 제곱은 3 베타 마이너스 k0 됩니다. 이걸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3 알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분의 1 더하기 3 베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분의 1 정리하면 2 알파분의 1 2 베타분의 1 통분하면 2 알파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요. 알파 베타는 k입니다. 따라서 2k분의 3이 되겠네요. 이게 4분의 1이다. 따라서 k는 6이 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입니다. 식 변형 들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와 같고요. 대입하면 4a 제곱 플러스 4b 4로 묶으면 4a 제곱 플러스 b 따라서 절대값 a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루트 a 제곱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이것이 12보다 작아야 하죠. 따라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는 6보다 작고 양변을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는 36보다 작습니다. 이때 a가 1이라면 b는 35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 1,1, 1,2, 1,3 해서 1,34까지 가서 34가지 경우 a가 2라면 b는 4를 빼니까 32, 2,1, 2,2, 2,3 형태로 2,31까지 31가지. a가 3이라면 b는 9를 빼니까
27, 3,1, 3,2, 3,3, 3,26까지 26까지. A가 4라면 B는 16을 빼는 거니까 20, 4,1, 4,2, 4,3, 4,19까지 19까지. A가 5라면 B는 25를 빼니까 5,1, 5,2, 5,3, 5,10까지 10까지. A가 6이라면 B는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죠. 자연수니까요. 따라서 모든 경우수는 34개, 31개, 26개, 19개, 10개. 차근차근 합시다. 실수하지 말게. 15, 45. 따라서 모두 120가지의 경우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두 근의 비가 2대 3입니다. 근 B에 같은 수를 곱해서 근을 구하면 하나를 2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3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근의 합 2알파 더하기 3알파가 K 플러스 1이고요. 2알파 곱 3알파 두 근의 곱은 6입니다. 즉 5알파가 K 플러스 1이고 6알파 제곱이 6이니까 알파 제곱은 1, 즉 알파는 뿔마 1입니다. 그러면 뿔마 5는 K 플러스 1이므로 K는 뿔마 5 마이너스 1이죠. 즉 K는 5 마이너스 1이거나 K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므로 4이거나 마이너스 6이 되죠. 따라서 모든 실수 K 값의 곱은 4곱 마이너스 6이므로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4대 5일 때 양수 K 값은, 따라서 두 근을 4알파, 5알파라고 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은 4알파 더하기 5알파가 마이너스 K고요. 4알파 곱 5알파 두 근의 곱은 K 제곱 마이너스 6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알파는 마이너스 K, K는 마이너스 9알파라고 할 수 있네요. 두 번째 4, 5, 20 알파 제곱이 K 제곱 마이너스 61. K 대신에 9알파를 대입하면 20알파 제곱은 99, 81 알파 제곱 마이너스 61이라고 할 수 있고, 이항하면 61 알파 제곱은 61, 알파 제곱은 1이므로 알파는 뿔마 1입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9 곱하기 뿔마 1이죠. 즉 K는 마이너스 9 곱 1이거나 K는 마이너스 9 곱 마이너스 1 형태가 돼서 마이너스 9이거나 플러스 9가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할 건 양수 K죠. 따라서 K는 9입니다. 답은 5번.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양수 M의 값은,
자, 다른 한 근의 2배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2알파가 되겠네. 따라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2알파는 마이너스 3m, 알파곱 2알파는 m제곱 플러스 9분의 4여야 하죠. 따라서 3알파는 마이너스 3m, 알파는 마이너스 m입니다. 즉 m은 마이너스 알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알파 제곱에 m 대신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9분의 4 이항하면 알파 제곱은 9분의 4이고요. 알파는 뿔마 3분의 2죠. 즉 m은 마이너스 뿔마 3분의 2, 즉 m은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이거나 m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3분의 2입니다. 우린 양수 m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3분의 2.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2일 때 실수 a의 값은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죠. 따라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인 것이고, 따라서 알파는 2 플러스 베타 형태가 되죠. 따라서 두 근은 알파 대신에 2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두 근의 이제 합을 구할 수 있죠. 2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는 a 플러스 3이고요. 즉 2 베타는 a 플러스 1 형태가 됩니다. 두 근의 곱 2 더하기 베타의 베타는 3a-1이죠. 전개하면 2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3a-1, 이 베타가 a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제곱, 베타는 2분의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은 3a 마이너스 1. 계산하면 4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2a 마이너스 2. 양변을 4로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8a 마이너스 8.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0. 33마마.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 a는 3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은, 자, 따라서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알파 더하기 3으로 곱할 수 있죠. 즉 알파 더하기 3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바로 할까요? 2m 플러스 1.
두 근의 곱 알파 더하기 3은 2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 형태가 됩니다. 정리하면 2알파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를 약분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이걸 주어진 식에 옆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더하기 3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 전개하면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 이항하면 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은 0. 자, 여기서 이제 m 값은 두 개가 되겠죠. 뭐 m 값을 근의 공식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어차피 m 값은 두 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두 근의 곱인 부분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일 때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자, 우리 요거 안 까먹었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나온 편이죠. 연속하는 정수다. 항상 두 개씩 커지고 두 개씩 작아지죠. 따라서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알파 더하기 2 또는 알파 빼기 2 형태가 될 겁니다. 더하기가 낫죠. 따라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2는 k 두 근의 곱 알파 곱 알파 더하기 2는 k 플러스 5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2알파는 k 마이너스 2 알파는 2분의 k 마이너스 2 형태. 자, 이건 뭐 전개해서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넣으면 2분의 k 마이너스 2 2분의 k 마이너스 2 더하기 2 k 플러스 5 차근차근 계산을 하면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k 플러스 5 4분의 k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4는 7 k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4는 7, 4, 28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4는 0. 우리가 구할 건 합이죠.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k 값이 뭔지를 구해도 되지만 두 근의 합은 여기죠.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4. 답은 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하는 홀수일 때 실수 k값. 역시 연속하는 홀수라는 건 두 개씩 커지고 두 개씩 작아진다.
따라서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알파 더하기 2를 근으로 갖죠.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2는 2 k-1이고요. 따라서 2알파는 2k-4, 알파는 k-2가 됩니다. 두근의 곱 알파 더하기 2는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5인 거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는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5죠. 이제 알파 대입하면 k-2의 제곱 플러스 2 k-2는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5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플러스 2k-4는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5 형태. 따라서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5고 이항하면 k는 5. 따라서 5가 되네요.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라고 했죠. 따라서 한 근을 알파라 하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는 k제곱 마이너스 6 k 플러스 5 그런데 0이 돼버리죠. 뭐 인수분해 되겠네요. 따라서 k-1 k-5는 0이므로 k는 1이거나 k는 5입니다. 자, 이때 우리 친구들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두 근의 곱을 구하려고 하시죠. 뭐 상관없습니다 해도, 근데 식이 더 복잡해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두 근을 곱하면 음수입니다. 두 근의 곱은 음수예요. 그렇다는 건 2k-6이 음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즉 k는 3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 조건에 어울리는 것은 k는 1이죠. 따라서 k 값은 1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의 비가 2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자, 두 실근의 절대값 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게 두 근을 곱한 것은 마이너스 90입니다.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90이라는 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답니다. 이 조건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다른 한 근을 이 알파라고 하면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알파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따라서 2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5 알파가 2k 플러스 3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 알파는 2k 플러스 6이 되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2k 플러스 6입니다. 두 근의 곱 2 알파 곱 마이너스 5 알파가 마이너스 90이고요.
마이너스 10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90이므로 알파 제곱은 9입니다. 알파는 뿔마 3이 되겠네요. 다시 대입하면 알파가 3일 때 3은 마이너스 3분의 2k 플러스 6 마이너스 9는 2k 플러스 6 2k는 마이너스 15 k는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됩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분의 2k 플러스 6이고요. 따라서 9는 2k 플러스 6 2k는 3 k는 2분의 3이 될 겁니다. 우린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할 것이므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5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분의 12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일 때 실수 a, b에 대해 시계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알파 곱 베타는 b죠. 다음 식에서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마이너스 b여야 하죠. 조금 더 정리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b 대입을 하면 b분의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이므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제곱 즉 a는 b제곱이네요. 두근의 곱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은 a죠. 따라서 알파 베타분의 1은 a고 b분의 1은 a이므로 a, b는 1입니다. a를 대입하면 결국 b제곱 곱하기 b가 1이므로 b 세제곱이 1인데 b는 1이 되죠. b가 1이니까 a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 더하기 b는 결국 2네요. 답은 2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과 알파이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5와 베타일 때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시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p 두 근의 곱 q 다음 식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형태가 되겠죠. 자, p와 q를 한번 대입할까요? 여기 p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니까 대입을 하면 5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 플러스 4 대입하면 3뿔 알파 더하기 4 이항을 하면 5 더하기 베타 7 더하기 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다음도 대입합시다. q를 대입하면 5 베타는 3 알파 더하기 2 이항을 좀 하면
3알파 마이너스 5 베타는 마이너스 2. 연립방정 가능하죠. 3알파 마이너스 3 베타는 마이너스 6. 연립하면 3알파 마이너스 3 베타는 마이너스 6, 3알파 마이너스 5 베타는 마이너스 2, 2 베타는 마이너스 4, 베타는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4. 그러면 P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1. Q는 4, 3, 12. 우리가 구할 시계값 P 더하기 Q 더하기 알파 베타 1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4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3.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이고 다음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때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b입니다. 다음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2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는 b고요.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의 곱은 a죠. 정리를 마저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b,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요. 더하기 4는 a.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b, 이항하면 a 더하기 b는 4, b 마이너스 2a 더하기 4는 a, 이항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연립을 하면 a 더하기 b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를 빼면 4a는 8, a는 2, b는 2가 되네요. 즉 우리가 구할 시계값 b분의 a는 2분의 2가 되니까 1이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이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일 때 실수 a, b에 대해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시오.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알파 베타 곱은 b,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2a 플러스 1,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가 2죠. 다시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죠. a 곱 b는 2, 즉 a, b는 2죠. 그러면 a는 b 마이너스 1이고 대입하면 b 마이너스 1, b는 2, b 제곱 마이너스 b는 2가 되겠네. 따라서 계속하면 0이므로 b는 2이거나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때 b가
2라면 A는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우리가 구할 시계값 첫 번째 A가 1, B가 2일 때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므로 1의 제곱 1, 2의 제곱 4, 그래서 5입니다. 두 번째, 이 경우 1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가 마이너스 2니까 2, 2, 4,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5. 어쨌든 순서가 바뀌어도 답은 항상 5입니다. 영이 아닌 세 실수에 대하여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3알파, 3베타일 때 주어진 시계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 알파 베타는 Q네요. 또 3알파 더하기 3베타는 마이너스 R이고 3알파 곱하기 3베타는 P입니다. 즉 3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R, 9알파 베타는 P. 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P는 마이너스 R이니까 3P는 R, 9Q는 P다. Q는 9분의 P네요. 우리가 구할 시계값 Q분의 R은 9분의 P, R은 3P. 따라서 P는 약분되고 1분의 93, 27, 27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두 실수 A, B에 대해 다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고 다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는 B죠. 다음은 암산을 좀 할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A,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는 3B와 같습니다. 따라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A,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B 더하기가 아니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4는 3B, A가 마이너스 2였죠. 그렇다면 2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 2B는 4 플러스 4, 2B는 8, B는 4죠.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4인 겁니다.
자, 우리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이제 a, b에 대입해서 완성을 시켜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죠. 이 방정식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우리 곱셈 공식이 나오죠. 따라서 x세제곱 플러스 8은 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x 대신에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결국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8,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8입니다. 가 조건에 넣어보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네요. 우리는 근데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이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음수니까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음수를 양수로 만들려면 제곱하면 되죠. 즉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은 88에 64 더하기 88에 64일 테니까, 자 맞죠? 양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알파 7제곱 베타 7제곱을 구해봅시다. 알파 7제곱 더하기 베타 7제곱은 알파 6제곱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6제곱 곱하기 베타, 따라서 64 알파 더하기 64 베타, 64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두 근의 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64 곱하기 2 128이 나오네요. 알파 베타 둘 다 6제곱일 때의 값과 7제곱일 때의 값이 같고 양수가 됩니다. 지수가 하나씩 커졌을 때의 값이 같다. 나 조건에 성립을 하죠. 즉 자연수 n의 최소값은 6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5, 알파 베타는 3분의 4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일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이 형태, 따라서 3분의 5 더하기 3분의 6일 거니까 3분의 11. 다음 두 근의 곱,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을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따라서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 더하기 3분의 3이니까 3분의 12, 4네요. 즉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x 플러스 4가 되고, x제곱의 개수가 3이라 했으니까 이 전체에 3을 곱하면 되죠. 는 0 방정식이죠. 3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2는 0이라는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중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네요. 알파 베타는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형태일 것이고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네요. 두 근의 합이 0.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랑 같을 것이고 따라서 4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0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1 형태일 테니까 x제곱 플러스 4분의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때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항에 4를 곱하면 4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할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면 다음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때 상수 n에 대해 주어진 시계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5 알파 베타는 3분의 2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따라서 9분의 25 마이너스 3분의 4 9분의 25 마이너스 9분의 12이므로 9분의 13이네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랑 같을 것이고 즉 9분의 4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3 x 플러스 9분의 4는 0 모든 항에 9를 곱하면 9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4는 0 형태가 돼서 m은 마이너스 13 n은 4가 됩니다.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13 더하기 4이므로 마이너스 9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다음 중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c인 2차 방정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형태일 것이니까 a분의 c분의 a분의 b 형태 따라서 마이너스 c분의 b 형태고요. 알파분의 1 곱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a분의 c분의 1분의 1 따라서 c분의 a 형태가 되죠. 즉 x제곱 플러스 c분의 b x 플러스 c분의 a는 0 모든 항에 c를 곱하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두근의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형태. 다식을 변형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이제 시계값을 구하면 3, 3은 9 플러스 2 마이너스 1분의 3 11 마이너스 3 8. 자, 이제 두근의 곱을 구해야겠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곱하면 알파 베타의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1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나오네요. 이제 됐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8 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주어진 식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다. p, q는 마이너스 16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4,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a 더하기 4,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a 곱하기 4니까 4a.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x 플러스 4a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즉 p는 a 플러스 4고 q는 4a가 되니까 pq를 곱하면 a 더하기 4 곱 4a 4a 제곱 플러스 16a. 근데 이것이 마이너스 16이죠. a제곱 플러스 4a는 마이너스 4,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 a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므로 a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p는 2고 q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우리가 구하려는 시계값 a 더하기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 마이너스 8이므로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영상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보충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